평생을 함께 걸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땐 매일 붙어 다녔고 직장에 다닐 땐 퇴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슬픔을 가장 먼저 나누던 그런 인연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은 숫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손가락이 멈추고 맙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오간 적이 없죠. 오늘 이야기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멀어져간 그 수많은 인연들에 대한 고백이자 위로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오랫동안 시리게 했던 그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낡은 빌라촌에서만 30년을 산 67 박순옥 여사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동네 동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수원댁 정숙 여사였죠. 두 사람은 30고개 초반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들이 벌어오는 얄팍한 월급 봉투를 쪼갰으며 살림살이를 걱정할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쳐와 가슴을 졸일 때도 두 사람은 늘 영등포 시장 골목을 같이 누볐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서 수제비나 같이 끓여 먹자. 신랑 늦는다녀. 그 시절 두 사람의 일상은 말 그대로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베란다 너머로 수원댁 일어났어? 하고 안부를 물었고,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도 접시에 담아 담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가고 남편들이 머리 희끗한 노인이 되는 동안에도 영등포 골목길의 벤치는 늘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이 평화가, 이 우정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 당연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봄, 순옥 여사님이 살던 빌라 주변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커다란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보태 경기도 시흥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순옥 여사님과 달리 정숙 여사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조금 더 외진 동네의 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삿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삿짐 트럭 앞에서 순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순옥아, 멀어져도 매일 전화하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지하철만 타면 금방이잖아. 내 생일엔 네가 꼭 시흥에서 올라와야 해. 알았지? 이사 초반 서너 달은 정말 정숙 여사의 말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거기 아파트는 살기 좋으냐, 영등포 시장 단골 반찬 가게가 없어졌더라 하며 1시간씩 수다를 떨었죠. 한 달에 한 번은 중간 지점인 신도림역에서 만나 비싼 낙지볶음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대화의 온도는 눈에 띄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거는 쪽은 늘 순옥 여사님 뿐이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대화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순옥 여사님이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가 참 예쁘다 하고 말하면 정숙 여사는 아유 좋겠네. 거긴 새 동네라 깨끗하겠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반대로 정숙 여사가 새로 이사간 동네의 불편한 교통이나 텃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이미 편안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순옥 여사님은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뻔한 위로밖에 건넬 수 없었죠.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네. 옛날엔 콩나물값 100원 오른 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떠들던 사이였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정숙 여사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거창한 잔치 대신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다는 소식을 건너 들은 순옥 여사님은 서운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기도 전에 정숙 여사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순옥아, 멀리 살아서 오라 가라 하기도 미안하고 요즘 내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손님 맞을 정신이 없다. 나중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 정중하고도 거리감 있는 말투에 순옥 여사님은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 여사님은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수원댁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내가 아파트 살기 좋다고 너무 자랑해서 심통이 난 걸까? 아니면 내가 이사 오던 날 이삿짐 일꾼들 간식비 때문에 조금 투덜댔던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걸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 우정이 이토록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건지 억울하고 서글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님, 침대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말실수를 한 것도 정숙 여사가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공유된 일상의 소멸이 가져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을 30년 동안 끈끈하게 묶어주었던 것은 서로의 고결한 인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등포라는 공간, 매일 아침 마주치던 골목길, 물가를 같이 걱정하던 시장 바구니라는 일상의 텃밭이 있었기에 우정이라는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사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는 그 토양을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이제 순옥 여사님은 시흥의 깔끔한 아파트 주차장을 걷고 정숙 여사는 낯선 동네의 가파른 연립주택 계단을 오릅니다. 밟고 있는 땅이 달라지고 매일 눈에 담는 풍경이 달라지니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과 고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공유할 일상이 없기에 대화의 미천이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수동적 해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을 책임지며 평생을 일터라는 철길 위에서만 앞만 보고 달렸던 68 김종만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종만 사장님은 서울 외곽에서 제법 큰 자동차 정비 공장을 25년간 운영했습니다. 그의 정비소는 언제나 차들로 북적였고 휴대전화는 거래처 소장들과 부품 사장들의 연락으로 쉴 틈이 없었죠.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인근 정비소 사장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우리가 이 지역 자동차는 다 책임지는 동지들 아니냐며 어깨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다음 주에 부품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빼줄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걸로 서운해하기 없기다. 알았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장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칠 때도 동료 사장들과 소주 한 잔 나누며 털어버리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작년 가을 공장 문을 닫고 고향 근처의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내려오면서 그의 세상은 무서울이 많지 고요해졌습니다.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니 동료들과 더 자주 만나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지 반년이 지나자 주말마다 찾아오던 문자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적적한 마음에 예전 단골 부품 공장의 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숨가쁜 기계 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배님 잘 지내시죠?
제가 지금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나중에 퇴근하고 한번 전화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아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넓었던 인맥은 간데없고 자식들이 보낸 형식적인 안부 문자 외에는 핸드폰이 온종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만 사장님은 텅 빈 거실에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예전 정비소 단체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허무함에 빠져듭니다. 다들 내 기술 보고 내 공장 보고 친한 척했던 거였어. 내가 일바지 벗고 시골로 내려오니까 이젠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는구만. 의리니 정이니 다 부질없는 껍데기였어. 종만 사장님은 밤마다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사람들 힘들 때 부품도 싸게 대주고 밤샘 작업도 대신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덧없게 느껴졌고 급기야 내가 인생을 통째로 헛살았구나 라는 극단적인 자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만 사장님, 당신이 의리가 없어서도 그 동료들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서도 아닙니다. 이 또한 공유된 일상의 소멸이 만들어낸 슬픈 풍경일 뿐입니다. 현역 시절 당신들의 우정을 단단하게 묶어주었던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자동차 정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텃밭이 있었기에 매주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종만 사장님이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온 순간 그 텃밭에서 당신의 발걸음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동료 사장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치솟는 부품값과 싸워야 하고 까다로운 손님들의 등살을 버텨내야 하는 치열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종만 사장님의 일상은 정원의 꽃을 가꾸고 새소리를 듣는 평온한 삶으로 바뀌었죠. 이제 서로 전화를 걸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무게와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같은 일터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은퇴한 선배의 한가로운 안부 전화보다 당장 내일 만날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가 더 급박한 현실이니까요. 이처럼 싸운 적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는데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르르 인연의 풀뿌리가 마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 해소입니다. 결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산 증거가 아닙니다. 이사로 인해 멀어진 순옥 여사님도 은퇴로 인해 고요해진 종만 사장님도 이제는 흐르는 강물을 거스리려 애쓰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멀어져가는 배를 붙잡으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곁을 떠나 저 멀리 흘러가는 인연들을 향해 서운해하고 분노하는 대신 이제는 내 손으로 그 아련한 관계들의 묵은 끈을 부드럽게 놓아줄 때입니다. 밤마다 휴대전화 목록을 뒤적이며 자책하는 일을 이제 그만 끝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 시절 우리가 영등포 골목에서 그 정비소 마당에서 함께 나눈 땀방울과 웃음은 전부 진짜였다. 참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조용한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해묵은 상실감에 가장 품위 있는 마침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려 지금 내 발밑을 보십시오.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만 멍하니 바라보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우리는 얼마나 무심히 지나쳐 왔습니까? 매일 아침 조용히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는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주말이면 아빠, 이번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고 수줍게 찾아오는 자식들의 미소.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날이 참 좋네요 하며 화사하게 인사를 건네오는 새로운 이웃의 다정한 얼굴들. 일상이 바뀌면 인연의 토양도 바뀝니다. 예전의 토양이 말랐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연락이 끊기고 친구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정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정착지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좋은 동무였고 든든한 동료였으며 최선을 다해 인연의 밭을 일구어온 참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흘러간 인연에는 조용한 축복을 보내고 오늘 밤 가장 오래된 나의 친구인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하고 당당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많은 분께 위로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고단한 마음을 안아드리는 곳, 여기는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